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지금 이제 고생을 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이 임플란트가 얼마만큼 오래 보존이 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수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임플란트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플란트 치료, 치아 이식 치료가 전반적으로 보급이 된 것은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많은 의사와 병원에서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광고나 그런 지면에 그래서 그런 영구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임플란트 또한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을 의사가 100% 보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이식을 하는 경우는 보통 자연 치아를 발치하였을 때 대치를 하기 위해서 치아 이식을 하는 것인데, 치아를 뽑아야 했다는 것은 뭐 선천적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치아 상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이런 환자들의 경우 이제 보통 자연 치아를 뽑았을 때 이가 많이 썩었다든지, 신경치료한 곳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겼다든지, 내지는 이제 마흔이 지나서 이제 제일 많은 자연 치아를 상실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 풍치, 잇몸 질환, 치주 질환 때문에 이제 자연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악 조건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했을 때 임플란트 역시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사용 기간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수명은 마치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강 상태가 건강할 경우 임플란트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명이 안타깝게도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은 잇몸에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잇몸뼈에 식립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잘 오랫동안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잇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흡연을 통해서 잇몸 주변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잇몸뼈가 이제 상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지탱을 하고 있는 잇몸뼈가 상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수명이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 이제 초기에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담배가 흡연을 통해서 이제 니코틴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물질로 인해서 임플란트와 뼈의 융합, 고정이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셨다든지 하면은 그 계기를 통해서 담배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에 악영향을 끼치는 예로 당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게,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 환자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회복이 조금 더디거나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당뇨 환자는 또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염증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는 것은 마치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시술 전에 임플란트가 우선은 제일 적절한 치료인지, 시술 이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그 당뇨가 철저히 관리가 돼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 주변 구강 상태가 또 이렇게 염증이 없고 모든 면에서 이제 건강한 게 이제 확실시 되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없으신 분이나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관리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임플란트가 되었든지 자연치아가 되었든지 철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임플란트는 구조상 자연치아에 비해 좀 폭이 좀 좁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자꾸 음식물이 이제 좀 사이에 많이 낀다라는 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치아에 비해 관리가 더 철저히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치아 사이에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뭐 양치질을 또 시간을 더 오래 두고 하신다든지, 치아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그런 치실, 덴털 플로스죠. 그리고 이제 치간 칫솔 등을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수명의 핵심은 뭐니 해도 잇몸과 잇몸뼈의 건강입니다. 임플란트를 지탱하는 잇몸과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연치아에 생기는 치주질환, 풍치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유발되고, 시간이 지나서 잇몸뼈가 다 녹아내리고 나중에는 안타깝지만 임플란트 자체도 흔들거리다가 임플란트가 이제 입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적절한 치료 계획과 수술 방법이나 그런 과정 같은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환자의 몫이라기 하기보다는 의사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초기에 진단이 내려져서 적절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또 조속히 치료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혹 임플란트 주변에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올바른 치료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늘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병원에 꼭 자주 찾아가셔서 적당한 그런 관리,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해서 이제 좀 조기에 검진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존재하고 있는 잇몸 질환이라든지 이런 구강 내에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면은, 우선 뭐 한 2, 3년 동안은 문제가 없이 임플란트를 만족하시고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임플란트 주변에도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해 하시는 치료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선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는 꼭 임플란트 전문가한테 검진을 받으시고 진단을 잘 받아서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임플란트 수명을 가장 오랫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